네, 좌충우돌 골목탐방 개건 에디터 김 기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살아계셨군요. 네,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건지. 왜 이렇게 냉소적이었어요, 갑자기? 먹는 성수 우리 하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나도 개건이잖아요. 개건은 원래 발가락 5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소리야? 발가락 5개만 담그고 있대. 그럼 발 다 담근 거 아닌가? 아니죠. 발가락 5개만 담근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 발끝 딱 세워가지고 발가락 5개만 퐁당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좀 야박하다, 근데. 예, 그 먹는 성수라고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어반 플레이의 아는 동네 시리즈의 그 패러디, 오마주 그 명칭이잖아요. 먹는 성수. 네. 무슨 먹는 시리즈로 가시게요? 네, 좋죠. 먹는 성수라고 해서 성수동길들을 먹는 뭐라고 말해야 돼 갑자기. 음식 위주로 네. 성수동을 보는 거예요? 네, 음식과 뭐 카페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성수동을 보자. 괜찮겠다 이 생각을 한 건데 그동안 안 나타나서 나는 이제 먹기 시작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먹는 거야 열심히 먹으러 다녔는데 바빠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개건이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네, 저희가 그때 성수동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성수동 분위기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먹는 성수로 정해보자. 그래서 그건 사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나누기로는 이제 연무장길과 그다음에 서울숲 옆길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오늘 먹는 성수 본격적인 먹는 성수 일부는 연무장길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 온갖 의성어를 사용을 하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골목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가 끝이에요? 네. 설명을 더 해주셔야죠. 공장 반, 먹는 거 반. 진짜 발가락 5개만 담근 느낌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좋다. 자, 좋습니다. 연무장길 어떤 먹는 가게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연무장길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골목인데 핫플레이스들도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을지로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저번에 얘기 드렸었을 거예요. 네네네. 아마. 네. 거기 구두, 소품, 옷 파는 그런 편집샵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성수동이 수제화 거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구두 파는 가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두를 만드는 곳은 가죽을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죽 공예 제품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판대를 열고서 편집샵에서 파는 디자인 물품 같은 것도 싸게 팔기도 하고 가끔 가면 재밌어요. 저는 가끔 이제 가방이라든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라든가 벨트라든가 열쇠고리 같은 거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뭐야 이거. 좀 호응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성수동은 그래서 가죽 제품 아니면 공예 제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동네예요. 그 구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구두를 사실 못 신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서. 근데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보라색 스틸레토 힐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신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쁜 라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로 보면 남자들 네. 바디가 잘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차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군요. 아니 전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주워 듣고 저게 예쁜가 보다 어디가 예쁜지 모르겠다. 그냥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네네. 근데 구두도 여자들이 보기에는 뭐 앞코가 뾰족하면 뭐 스틸레토 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앞코가 트여 있으면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앞코가 트여 있는 구두, 있는 구두, 있는 것도 뭐 둥근 코, 아니면 뾰족한 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들 잘 모르잖아요. 네. 여자들이 차 쉐입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군요. 네, 근데 저번에 갔는데 그 보라색 스틸레토 힐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냐고 물어까지 봤는데 어차피 저는 못 신을 걸 알아가지고 뒤를 돌아섰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독특하면서 예쁜 구두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저 여튼 견물생심이라고 계속 보다 보면 사게 됩니다. 저는 어차피 못 신어서 못 사요. 한 10cm인데 보이던데 그거 신고 어떻게 걸어요? 그래서 저는 견물생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드는 음식점에 가서 있는 돈으로 먹는 걸 다 사 먹어버려요. 진짜 뭐 갑자기
먹는 성수잖아요. 어쨌든 그리로 몰고 가야지 지금. 먹는 성수인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지. 아니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액세서리 성수로 그 내용이 바뀌어 버릴 것 같아서 순간 위기감이 좀 왔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액세서리를 사질 않아서 잘 몰라요. 그냥 구두 가게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있는 거랑 이제 외관에 붙어 있는 그 구두 간판들 이런 거 구경하느라고 그랬지. 네, 여튼 뭐 그래서 구경하는 재미랑 먹는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연무장길이다. 네네. 네. 연무장길 이제 뭐 먹을 때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저는 뚝섬에서 성수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설명을 쭉 드릴게요.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다녀서 그게 좀 익숙하긴 해요. 하긴 그 지점이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연무장길, 저쪽으로 가면은 서울숲길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뭐 그리고 뚝섬이 아무래도 성수나 건대 쪽으로 가기도 좋고 아니면 그 저기 서울숲이나 이 압구정 쪽으로 가기도 좋고 그래서 지리적 요건상 그쪽도 많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가게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도치 피자라는 피자집이에요. 그래요? 한번 지도 검색하면서 보면서 얘기 들어봐야 되겠어요. 도치 피자. 도치라. 이거 뭐 도치가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냐고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질문하고 이렇게 무한해지다니. 아니 뭐 가게를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뭐 도치 피자는 왜 도치 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잖아요. 아니 그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좀 특이한 미식을 즐기는 분들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도치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집 피자집인데.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장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 아?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좀 제가 받아칠 수 있는 얘기를 해달라고요. 아니 그래갖고 도치 피자를 해갖고 그래서 도치는 무슨 도치일까 막 그랬던 거였던 것이죠. 무리수로 뭐 도치 피자는 토치 피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난 그것까진 예상했었는데 생선까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토치로 그을린 피자인가요? 여기까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비난을 하려고 했는데 생선 얘기하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혔잖아요. 네, 어쨌든 다음에 도치 피자를 가면은 사장님께 여쭤볼 게 생겼습니다.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도치 피자 여기도 체인점이긴 한데요. 그 아무래도 이탈리안식 그 화덕 피자를 맛볼 수 있는 가게로 손꼽히는 가게라서 지나가면서 맨날 보면 사람들 되게 행복하게 피자 먹어요. 냄새도 엄청 좋아요. 화덕 피자라. 그러니까 화덕 피자 전문이긴 한데 이탈리안 파스타나 샐러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게예요. 여기 루꼴라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루꼴라가 그게 그 이태리 미나리인가요? 이태리 시금치인가? 시금치 정도라고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저도 루꼴라를 워낙 좋아하긴 하는데 루꼴라도 되게 듬뿍 들어가 있고 치즈 향이랑 되게 잘 어울려서 루꼴라하고 치즈하고 잘 어울리시는 건 아시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루꼴라도 그 신선한 루꼴라를 듬뿍 이렇게 얹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도우 자체가 되게 쫀득하고 그 치즈도 되게 신선하고 쫀득쫀득한 그 도우의 쫀득함이랑 치즈의 쫀득함이 어우러져서 식감이 굉장히 맛있는 피자라고 합니다. 네, 화덕 피자가 그냥 일반 팬 피자보다 맛있는 이유가 있죠. 뭔데요? 화덕 때문에 그래요. 아, 화덕이 주는 그 화덕 자체를 가열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온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팬으로 조리하는 것보다 더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화덕 자체가 이제 이글루 같은 구조가 돼 있으니까 열이 밑에서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반사된 열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골고루 익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온에서 확 익히기 때문에 일종의 왜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고기를 겉을 코팅하듯이 구워서 네네. 육즙을 가둔다고 그래서 재료의 맛을 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화덕 피자의 장점입니다. 저는 이 가게를 외관에 보면은 그 철제로 모양으로 오려진 이렇게 악마가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인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네. 간판도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근데 말하는 것만 들었을 때는 악마가 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림인데 그게 어떻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죠? 세균맨 같은 느낌인 거지. 정말. 그리고 실루엣만 이렇게 따져 있단 말이에요. 뭐 악마가 뭐 편집장님이 생각하시는 뭐 그런 왜 하는 악마가 아니라고요. 뭐 어쨌든 여름이라서 뭐 남양 특집으로 갈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 개도 같은 소리예요, 진짜. 진짜 도치라는 생선 얘기했다가도 타박 맞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만합시다. 아 근데 피자 먹고 싶다 그 얘기하니까. 라자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왠지. 라자냐 자체가 원래 잘하는 집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화덕으로 구우면 맛있거든요. 아, 맛있죠. 라자냐 먹고 싶다. 네, 최악의 라자냐가 냉동식품으로 나오는. 아, 저는 그건 안 먹어요. 네, 어쨌든 도치 피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동 가족쿠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우동 네. 가족쿠는 우동집이에요. 아니 이런 그 이태리 음식에서 갑자기 일식으로 바뀌게 되는군요. 아, 여기는 진짜로 이렇게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일식집도 괜찮은 데가 있고 면 종류도 잘하는 집이 있고 뭐더라? 그 쌀국수. 네네. 네, 베트남 쌀국수를 잘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요즘 또 태국 쌀국수가 또 유행하던데. 네, 태국 쌀국수랑 베트남 쌀국수랑은 완전 맛이 다르니까요. 네네. 결도 다르고. 그래서 뭐 세계 음식을 다양하게 이제 맛볼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이런 거리네요. 네, 그래서 이태리 음식에서 갑자기 일본 음식으로 넘어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원래 우동이라는 음식이 중국에서 시작이 돼갖고 일본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태리 로마 시대가 이제 이태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멋진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는 로마를 대진국이라고 불렀었죠. 대진국이요? 네. 오. 뭐 외교 문서가 오간 적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양국 다 대국이었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억지로 껴다 맞추자면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의 국수를 가지고 일본으로 또 건너간 그런 우동 얘기가 넘어오는 거고요. 원래 면 요리는 그 실크로드 쪽에서 발견된 건 아시죠? 그건 몰랐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들어서 알았는데, 그래서 그 건 밀가루하고 그걸 반죽을 해서 건면으로 만드는 기술이랑 동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육수 내는 기술 있잖아요. 그 두 기술이 합쳐진 음식 국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되게 그때 흥미롭게 들었었죠. 오, 그 면식이라는 거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고도화된 네네네. 것을 보여주는 네. 문명의 발전을 얘기해 주는 거군요. 특히 국수라는 음식이 더 그렇대요. 뭐 그러니까 일본 이 우동도 어쨌든 국수의 일종인 거잖아요. 두꺼운 면으로 육수에 말아서 먹는 국수니까 되게 많이 발전한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수가 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송나라 때였나? 그 상권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지역 시장이나 아니면 상권에서 빠르게 먹고 치울 수 있는 음식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국수라는 음식 그렇게 확 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시장 국수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구포국수. 구포시장에서 후다닥 말아먹고 일하는 거기에서 이제 구포국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듣고 되게 흥미로웠었죠. 네. 생활습관이 바뀌면서 음식도 바뀌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상한 정당성을 갖게 된 게 이태리 음식 얘기하다가 일본 우동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아니 뭐가 이상해요. 연무장길에 있는 가게들인데 그게 뭐 이상해요. 그래도 뭔가 좀 뭐 그 세계 요리를 맛본다 그러면 뭐 이태리 요리 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옆 나라로 가야 되는데 동양 서양이 너무 확 오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화끈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우동집 이름이 우동 가족쿠다. 네네. 네, 뭐 우리말로 가족이 가족쿠인데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어요. 한자가 같아요. 오. 네. 우종 가족. 아이 잠깐만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야지. 아이 진짜 가만 안 둬. 우동 가족쿠는 그 면을 자가제면하는 우동집으로 그 생활의 달인 우동의 달인 편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냥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갔는데 그 간판이 그렇게 붙어 있어서 손님도 엄청 많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우동을 먹게 되었죠. 일반 우동을 먹었는데 뭐 푸카케 우동도 많이 먹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단 일반 우동 얘기를 하자면 단맛보단 짠맛이 훨씬 강해요. 근데 일본 쯔유가 원래 단맛보다는 좀 짠맛이 강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혹시 일본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예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을 따라가기보다는 원래 맛에.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육수 맛 자체는 좀 가벼워요. 약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네. 그런 막 좀 진한 맛이 아닌 쭈압쭈압거리는 그런 우동의 육수보다는 약간 가볍고 짭조름해요. 그리고 면은 엄청 탄력 있어요. 이게 우동면 하면 보통 호로록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데 면을 씹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좀 고무줄 같은 느낌이 더 난다. 약간 쫀득쫀득한 떡같이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동면은 굵고 이렇게 좀 뭔가 휘둘리는 이제 뭐 줄넘기 줄처럼 이렇게 휙휙 그 돌아가는 그런 면발의 느낌은 생각을 하는데 막상 면을 씹으면 툭툭 끊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탄력이 있고 쫄깃쫄깃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동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 설명 잘해줘야 되는 게 남자들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고무줄 짜장면이라고 그래갖고 네. 단체 급식으로 짜장면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면발이 진짜 이거는 고무줄인지 밀가루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하여간 이상한 건 많이 알아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걸 먹으면서 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잘못하면 남자분들은 그때 군 시절에 그 짜장면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먹을 게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엄청 맛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쫄깃쫄깃한 면발이다. 아 그럼요. 나중에 사진을 주시면 이 오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얼마 전에 가족후라는 소밭집을 냈어요. 그러니까 면은 어차피 자가제면을 하니까 그 소밭집을 여름을 왠지 겨냥을 해서 소밭집을 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소바를 한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었던 소바하고는 굉장히 맛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쯔유는 한국에서 먹는 쯔유보다 훨씬 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일본 분들이 운영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서 먹었던 소바의 맛이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자루소바를 먹었거든요. 근데 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밀면보다는 약간 탄력감은 있어요. 그래도 메밀향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찍어 먹는 그 육수 있잖아요. 육수는 또 굉장히 짭조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셔서 먹었을 때 그 일본에서 제가 소바 먹고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짜? 이 생각을 한 거니까. 처음엔 짠맛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단맛이 훨씬 강해서. 그렇죠. 네, 그 왜 달다구리하고 입에 짭짭 붙는 그 우동 육수보다 훨씬 진덕한 그런 육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식초 넣고 와사비 살짝 풀어가지고. 식초를 넣어요? 식초 살짝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잘 맛보면 식초만 살짝 나요. 그냥 그 조미료 맛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서. 네네. 맞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맛을 내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조미료 맛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구수한 면발에 그 짭짤한 그 육수가 이렇게 호로록 계속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 짠맛이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계속 먹게 만드는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짠맛이 단순히 짠맛이 아니라 짠맛 끝에 오는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서 그때 이거랑 유부초밥을 먹었어요. 네네. 자루소바랑 유부초밥을 먹었는데 유부초밥도 굉장히 이렇게 한국에서 먹는 건 좀 더 시큼한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네네.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시큼한 맛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더라고요. 근데 짠맛이 확 이렇게 처음에 입을 확 두드려서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튼 일본 사람이 직접 일본식으로 만들어주는 우동 가게와 소바 가게를 한 번에 1타 2피로 설명을 해준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주방장이 일본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빙하시는 분들은 일본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덴뿌라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튀김도 한번 일본 하면 또 튀김 음식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튀김도 한번 드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덴뿌라가 중국집 가도 덴뿌라가 있죠. 그거 탕수육 그 고기 튀김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덴뿌라가 거죠? 이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튀김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네네.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고기 튀김이라는 건데 그냥 우리 한국에 토착화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는 소스를 뺀 탕수육이 덴뿌라가 됐습니다. 안 그런 가게도 있던데 그 영등포의 송죽장인가? 거기는 덴뿌라 되게 유명해서 그거 꼭 먹어보라고 친구가 엄청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현지의 맛을 배워오고 그걸 재현하려고 하는 데는 진짜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네. 한국이 자랑하는 정체불명의 퓨전 요리 있잖아요. 짜장면이요? 아니요, 뭐 짜장면도 그렇지만은 돈가스요. 아. 일본 요리인 것 같은데 이게 웃긴 게 경양식 집에도 돈가스 있죠. 김밥 천국 가도 한식에 섞어가지고 돈가스 나오죠.
중국집 가도 중국집 돈가스 있죠? 아, 중국집도 돈가스가 있어요? 네. 일본 가도 일본 일식집 가도 돈가스 있어요. 그건 그렇죠. 일본에서 돈가스 먹으니까. 네. 재밌는 거는 중국집 돈가스 시키면 짜장 소스 부어줘요. 아 그래요? 네. 헐, 처음 알았어요. 네. 대박. 그 김밥 천국 가면 짜장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카레 돈가스, 짜장 진짜 돈가스. 신기하다. 카레 돈가스는 그럴 수 있는데 짜장 돈가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뭐, 맛있나? 뭐 한국에 오면 가능한 그런. 여튼 여러 가지 퓨전 요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돈가스는 일본에서 이렇게 정형화된 음식이거든요. 뭐 돈가스가 나오게 된 이유가 일본 사람은 육식을 안 하다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육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일본에 이제 축산업, 그러니까 계속 식재료가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돼지고기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 게 돈가스입니다. 오. 이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어법과 발음 때문에 원래는 이 돈가스의 어원을 찾아보면 커틀렛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 커틀렛 재료는 뭐 양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뭐 돼지고기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즉 돼지고기 커틀렛인 포크 커틀렛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커틀렛을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카츠레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발음이 기니까 카츠만 딱 잘라낸 거죠. 돼지를 써서 이제 돼지가 돈이니까 그래서 돈카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를 쓰니까 규카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통 일본식 돈가스랑 한국식 돈가스 얘기하면은 넙대대 펑퍼짐한 게 한국식이고 그 두꺼우면서 이렇게 크기가 작게 나오는 게 이제 일본식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된 그 커틀렛은 독일식이 들어온 거예요. 아, 슈니첼이라고, 예,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사식당 돈가스 보면 생긴 거 보면 슈니첼과 똑같습니다. 네네네. 고기를 얇게 두드려서 튀김. 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얼마나 잘 두드리냐에 따라서 돈가스의 맛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일본식 돈가스란 말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일본에서 국민 요리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돈가스를 그 찌개에 넣고선 전골로 끓여 먹으면 그게 이제 카츠나베가 네, 된 맞아요. 거고,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덮밥처럼 먹게 되면 돈부리 뭐 이런 식으로 예, 요리가 그렇게 그쪽에선 발달돼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그런 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 대중성이 있으니까 보급을 시키려고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형적인 일본 서민 혹은 가정식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예. 처음 알았네요. 네, 어쩌다가 저희가 퓨전 요리 얘기하다가 오늘 전혀 상관없는 우동과 소바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 튀김 얘기하다가 템푸라 얘기하다가 템푸라 얘기하다가 이게 이렇게 왔군요. 네, 먹는 성수 편입니다. 먹는 얘기니까 뭐 먹는 얘기 많이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갑자기 미식 방송으로 바뀔 뻔했어요. 코너 하나 만들까요, 우리? 또 상황 수습 되는 거예요. 상황 수습 되는 거. 난 발가락 5개밖에 안 담그고 있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나머지 발가락도 담궈주는 걸로. 아이, 그럼 돈 많이 주세요. 이제 그 소바 뭐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네. 커피는 오르에르라고 하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촬영 중입니다.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 적도 있는데 이 집 커피 비싸요. 왜지? 아니 그 얘기부터 대충하면은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네. 비싸요.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한 잔에. 맛있어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스타벅스 4,100원이니까 비싸죠. 5천 얼마면. 근데 거기 가서 뭐 좀 특이한 메뉴 시키면은 뭐 순식간에 금액이 7, 8천 그 원. 아메리카노가 5천 얼마라는 얘기인 거예요. 5,100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가게를 갔거든요. 그냥 그분이 거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그날 왠지 오늘은 여기를 가는 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였는데 그분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한 모금 딱 드셔보시더니 야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늘 아메리카노만 드시고 저는 늘 카페라떼만 먹으니까 카페라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와 커피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코알못이에요 사실. 저는 카페인이 약해서 커피를 잘 모르는데도 맛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은은하게 커피 향이 감도는 게 원두를 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더라고요. 커피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집 케이크도 맛있대요. 그래서 케이크랑 커피랑 많이 먹는 집으로 유명하긴 해요.
의미 있는 게요. 거기서 5분 10분 걸어가면 블루보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무장길에서 맞아요. 예, 예. 그 큰 길 하나 건너가면 블루보틀이 있는데 블루보틀도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째 보면은 이름 없는 독립된 브랜드가 그 정도 가격으로 승부를 건다. 굉장히 맛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맞아요. 그리고 그냥 분위기도 되게 왜 성수동 건물들 보면은 그대로 시멘트를 드러낸 그런 외관 내부 인테리어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이나 철물점이나 네. 창고 같은 그 느낌들이 좀 네. 있죠. 근데 그 느낌이 있는데도 공간이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계속 좀 머무르고 싶은 공간? 그냥 그래서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공간이 자체가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어쩌보면 전형적인 성수동을 상징하는 공간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소비하러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할 만한 곳이군요.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오두투 스윗이라고 디저트 가게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윗이 들어가는구나. 네, 거기는 마카롱이나 휘낭시에, 뭐 파운드 케이크 이런 것들을 파는 완전 디저트 카페예요. 거기도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디저트의 생명은 사실 단 건 다 알잖아요. 디저트 안 단 게 사실 거의 없지. 근데 이제 그 단맛을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집이 맛있는 집이라는 걸 반증하는 건 3시쯤 가면 종류가 거의 없어요. 이제 문 닫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와서 커피도 좀 마시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디저트만 사가려고 가면 없어요. 별로 이렇게 특히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는 좀 남아 있는데 뭐 마카롱 종류도 많이 없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해버려요. 오, 신기하네요. 근데 성수동에서 그렇게 가게를 한 이렇게 디저트 가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살아남아 있는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전화 예약으로 물건이 다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한 서너 시 정도 물건이 없어요. 다 팔려서. 그러니까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로 더 전파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그리고 또 디저트 종류는 포장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랄까 배송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저 그때 가서 마카롱 먹었는데 마카롱이 그 겉면이 굉장히 쫀득하고 그리고 속 필링이 그렇게 달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전 마카롱 원래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이 집 치즈 타르트가 진짜 맛있어요. 아, 이 집 치즈 타르트 얘기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치즈 타르트 진짜 맛있는데. 저는 타르트를 예전에 KFC에서 처음 출시했을 때 에그 타르트요? 예, 그때 그거 먹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맛없는 타르트인데. 슬프네요. 저는 그게 맛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의 타르트는 얼마나 더 맛있다는 거예요? 아예 결이 달라요. 에그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거의 페스츄리에 가깝게 겹겹이 이렇게 한 입 먹으면 와자작 부서지게끔 하거든요. 근데 여기 치즈 타르트는 시트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부서진다는. 네네, 과자처럼 부서져요. 근데 이게 안에 치즈 필링이 치즈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서 이게 어떻게 먹으면 약간 치즈 때문에 꿉꿉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치즈는 원래 그런 향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크림치즈 단맛이랑 그 꿉꿉한 향이랑 그 단단한 시트가 어우러져서 되게 맛있어요. 오, 상상만 해도. 그래서 와. 저는 이 집 디저트는 마카롱도 괜찮은데 치즈 타르트 강추합니다. 근데 그것도 3시 이후에 가면 없을 수 있다. 네, 저번에 갔을 때 한 번 갔을 때 없어서 못 사고 두 번째 갔을 때 있어서 샀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맛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맛있는데 갈레트 브루통이라고 해서 그 프랑스 전통 과자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그 버터링 같은 향이에요. 버터가 가득 가둬진 향인데. 아, 버터링 쿠키랑 비슷한 향이 난다. 네, 이 얘기죠? 버터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바스락 부서지면서 되게 촉촉하고 찐득해서 이건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친구랑 원래 그러니까 종류를 한 5개를 사서 친구랑 반씩 나눠 먹어야지 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다 먹었어요. 원래 한입 사이즈이기도 한데 디저트들이 조그마니까 근데 주기 싫어서 그냥 제가 다 먹었어요. 어쨌든 친구랑 나눠 먹기 싫은 그런 맛이다. 맞아요. 제가 2개 먹고 싶은 맛이에요.
이 가게도 네 사람들도 많이 찾는 가게지만 한번 성수 연무장길 가셨으면 들러서 어쨌든 포장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해서 집에 가셔서 드셔도 되니까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하다 보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원래 제가 말을 별로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송이에요. 이상하다. 이야기가 처음에 피자로 시작해서 네, 실크로드를 건너와서 우동과 소바로 갔다가 뭘 마셔야 되지 않겠니 해서 카페와 디저트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코스로는 다 끝난 느낌인데 또 뭐가 있나요? 뭐 한 번만 갈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연무장길을 한번 훅긴 해야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점심으로 먹으러 갔던 가게인데 다 포케라고 하와이안 포케 전문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포케가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하와이에서 먹는 그런 이렇게 음식인데 샐러드 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야채만? 네, 아니요. 야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구운 야채에다가 고기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야채 연어나 아보카도랑 이렇게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냥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하와이 음식이다. 네. 그래서 이 집은 점심시간에 저번에 갔는데 포장하는데 20분 걸렸어요. 아,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주문도 밀려 있는데 주인분이 손도 좀 내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맛있으니까 이게 일반 드레싱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새우가루 같은 향 있잖아요. 이게 그 샐러드를 포장을 해서 결국 저도 포장을 해서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드레싱 위에 새우가루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게 진짜 별미예요. 매콤하기도 하고 그 새우 특유의 그 고소한 향 있잖아요. 그렇죠. 짭조름하면서 네. 고소한 향이 그런 게 나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크리미한 그런 드레싱이랑 어우러져서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먹으러 갔는데 확장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샐러드 전문점이라는 게 사실 포장을 많이 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가 좁게 운영하셨던 게 원래 맞았던 것 같은데 그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 보고 저 가게 장사가 잘 되나 보다 그 생각했어요. 거기서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니까 네. 뭐 물산이 풍부하겠죠? 갑자기 거기서 하와이가 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물산이 되게 풍부해요. 네. 농산물도 많고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해산물 뭐 등등등등. 하와이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얼핏 들었어요. 새우 얘기 들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저는 여기서 연어 한 번 먹고 새우 한 번 먹고 2번 먹었거든요. 근데 새우는 구운 새우로 주시고요. 그리고 연어는 이제 생연어를 주시는데 이게 안에 현미밥 같은 거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샐러드 풀로 채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연어랑 현미밥은 한국에 와서 추가된 그런 재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연어 많이 먹는데? 아니 하와이에 연어가 잡히나요? 뭐 우리나라는 연어가 잡히나요? 현미가 하와이에 있을까? 그러니까 현미 대신 거기서는 이제 다른 곡물이랑 섞어서 그렇겠죠? 먹겠죠. 네, 연어 대신 또 다른 생선이겠죠? 연어를 먹을 수도 있죠. 연어는 수입이 되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포케라는 게 하와이 음식이라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식재료는 거기 넣기 나름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샐러드 밥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하기사 거죠. 우리도 뭐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전이나 산적 안에다가 오뎅이나 맛살을 꿰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무지도 넣어요.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한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면 그게 맞는 거죠. 네, 여튼. 네,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어쨌든 샐러드나 이런 가벼운 점심은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신경 쓰는 여성들이 훨씬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가게 갔을 때도 좌석엔 다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고 포장하시는 분들도 거의 여성분이셨어요. 네. 그러나 그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과도한 드레싱과 소스 때문입니다. 아니거든요. 저녁에 술 먹어서 그래요, 다. 아, 그런 거예요?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 그렇게 먹으면 뭐 칼로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드레싱이 얼마나 과도하면 얼마나 과도하다고. 그냥 저녁에 고기 먹고 살찌고 술 먹고 살찌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똑같아. 사람 살찌는 거. 먹어서 찌는 거야. 누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개똥 같은 소리지. 갑자기 화가 났네요. 제가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분위기군요. 맞아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건 없어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살 빼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연무장길은 한 번도 훑어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본 가게들은 이제 다 소개를 드렸고요. 네네. 저녁에 술 한잔 해야죠. 드디어 이제 술집을 소개를 해주는 거구나. 네네. 그럼요. 거기까지 갔는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 한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점심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술 한 잔이랑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다이닝 바로 더 많이 유명을 해서 이제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집은 저는 점심 장사는 낮술을 권하는 가게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낮술 좋죠. 네, 여기가 아보카도 튀김이 엄청 유명해요. 그 가게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쓰리 오브 어스예요. 쓰리 오브 어스? 네. 우리 중에 셋? 그렇죠. 영어로 풀으면 그런 그쵸. 얘기인 거죠. 우리 중에 3명만 이렇게 돼 있는. 네네네. 우리 중에 3명. 거기도 가게 이름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저도 가본 가게는 아니라서 이건 도치피자와는 좀 다른 결인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SNS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가게라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아보카도 튀김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뭐 못 가본 걸로 봐서는 술 친구가 없어서 못 가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슬프다. 집에서도 술이나 먹어야겠네. 또 이렇게 살찌는데 또 일조를 하시네요. 또. 네, 뭐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애도를 해야 될지 오늘 저녁에 즐거운 술 시간 되시길. 아보카도 튀김 맛있대요. 그만할래요. 오늘도. 녹음 마치는 시간이 마침 또 술시쯤이네요. 그만하자 그만. 이 집 그래서 그 되게 그 퓨전 아시안 음식 하는 가게래요. 네, 그래서 좀 코코넛 밀크 카레, 뭐 돼지고기 꼬치 이런 것도 팔고 그 라멘은 라멘인데 약간 돈코츠 육수에다 해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좀 재해석한 라멘도 맛있다고 하고 그리고 볶음밥인데 좀 그 특이한 산발 소스? 전 처음 들어봤네요. 산발 소스하고 볶은 볶음밥 이런 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아시안 푸드인데 퓨전 아시안 푸드 하는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술? 네. 그러면 술도 다양한 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주로 그냥 와인이나 이런 잔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와인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시간도 술시라서 술시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술 먹으러 가자니. 네, 술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요. 아니 좀 전엔 집에 가서 술 마실 거라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다이어트 해야죠. 포켓집 가서 포장이나 해가야 되나? 또 성수동 맛집 얘기도 했으니 사당동 술집도 한번 우리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것도 괜찮죠. 그럼 네. 돈은 편집님이 내시는 거죠? 괜찮은 곳을 찾아줄 수 있다면 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비싼 데로 찾아야겠다 무조건. 아니 비싸다고 소고기 오마카세. 아니 이런 거. 그런 건 아니죠. 스시 오마카세. 비싸다고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데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그런 가게는 맛있죠. 응?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뇨. 가서 먹어보면 알겠죠. 돈이 아까운 가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 가서 먹으면 또 비싼 맛에 그렇게 먹는 거지 또 합니다. 저 그래서 오늘 소고기 오마카세 먹으러 갈게요. 다이어트 포기해야 되겠다. 자, 일단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화들짝 마치는 거 같지? 자, 그 먹는 선수 2부 다음 뭡니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먹는 선수 2부는 당황하셨네. 소고기 결제하기 싫어가지고. 서울숲길 옆골목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건 에디터 김 기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제가 소고기 오마카세 후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